힐링 강좌나 핑크빛, 자기 개발서들이 당신의 얼굴을 보고 절대 직설적으로 말해주지 않는 잔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은 당신을 사랑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당신을 짓뭉개고 당신의 희망을 쥐어짜고 당신을 망각의 깊은 구덩이로 던져버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우주는 본래 차가운 존재이며 운명이란 놈은 동정심이라고는 없는 도살자입니다. 전도가 유망한 남자인지 알아보는 징표는 그가 찬식에 있지 않습니다. 명함에 적힌 직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뒤를 받쳐주는 든든한 아버지가 몇 명인지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저 겉에 바른 페인트일 뿐입니다. 첫 번째, 폭풍우가 몰아치면 금방 벗겨져 버릴 것들이죠. 남자의 진짜 가치는 거의 신성함에 가까운 능력, 영혼의 연금술이라 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바로 역경을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인생이 용광로라면 역경은 불꽃입니다. 약한 자는 녹아서 찌꺼기가 되어 평범함의 흐름에 쓸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배짱 있는 자는 그 불꽃으로 자신을 담금질하여 차갑고 날카로우며 결코 부러지지 않는 강철로 만듭니다. 종의 생물학적, 역사적 본질, 수백만 년의 진화를 돌아봅시다. 말끔한 셔츠나 비싼 양복 따위는 다 벗어던지고 가장 원시적인 본질로 돌아가 봅시다. 왜 수컷은 암컷보다 뼈가 더 굵고 근육이 더 크고 반사신경이 더 빠르며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수십 배나 높을까요? 가장 위대하고 실용적인 건축가인 자연은 우리가 에어컨 바람을 쐬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오늘 기분이 별로라고 불평하라고 그런 것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진화 생물학적으로 볼 때 남자는 압력을 견디는 데 최적화된 존재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수염을 나게 하거나 근육을 키우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와 위험 감수, 그리고 갈등 해결의 호르몬입니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남자의 신경계는 싸우거나 도망치는 상태로 전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싸움에 강한 성향을 지닌 우리 조상들은 위로를 찾아다니며 생존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검치와 맞서고 빙하기의 살을 애는 추위를 견디며 영토를 지키기 위해 다른 부족들과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치르며 살아남았습니다. 과거의 역경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남자라는 건 확실한 죽음을 의미했고 더 나아가 가족 전체의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두려움, 즉 정신적 역경을 과감한 행동, 즉 생존 가치로 전환하는 능력은 우리의 유전자 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역경을 굴복시킨 긴 사슬과 같습니다. 징기스칸은 자신의 부족에게 버림받은 고아 출신으로 목에 칼을 쓴 채 노예 생활을 했고 쥐와 나무뿌리를 먹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의 역경은 단순히 가난만이 아니라 끝없는 굴욕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나약한 현대 남성이었다면 아마 평생 운명을 원망하거나 내면 아이를 치유할 곳을 찾아 헤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태무치는 증오와 고통을 강철 같은 의지로 바꿔 몽골의 모든 부족을 통일했습니다. 고독을 자강의 힘으로, 배신을 충성심에 대한 교훈으로 바꾸었고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대륙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역경이 클수록 올바르게 전환되었을 때 더 위대한 미래를 만든다는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영화 레버넌트에서 우리는 휴 글래스라는 인물을 통해 남성성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봅니다. 곰에게 몸이 찢기고 동료에게 아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영아의 혹한 속에 버려져 죽을 운명에 처합니다. 일반적인 논리로 따지자면 그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하지만 휴 글래스는 전설적인 전환을 보여줍니다. 육체적 고통을 일시적인 마비 상태로 바꿔 기어갔고
증오를 가슴을 드는 불꽃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명상으로 상처를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나무 진액으로 상처를 꿰매고 날생간을 먹고 말 시체 안에서 잠을 청하며 천을 유지했습니다. 이건 영화적 허구가 아닙니다. 남자가 역경을 생존 기계를 돌리는 원료로 사용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남자에게 역경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원료입니다. 압력이 없으면 당신은 그저 석탄일 뿐입니다. 수천 톤의 압력을 견뎌낸다면 당신은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법칙은 아주 단순하고 실용적이며 칼날처럼 차갑습니다. 사랑과 가족이라는 무대, 폭풍 속의 버팀목. 우리는 흔히 사랑이나 영혼의 교감에 대한 아름다운 말들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행동 심리학과 사회적 현실이라는 가장 적나라한 관점에서 한번 뜯어봅시다. 관계에서 남자의 핵심 가치는 장미꽃을 몇 송이 주느냐, 달콤한 말을 얼마나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그가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 주느냐에 있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강하고 독립적이며 성공했다 하더라도 원초적인 본능 차원에서는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있는 남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의 보호란 창과 칼을 들고 맹수나 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빚더미에 앉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가족에게 큰일이 닥쳤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고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SNS에 징징대고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폐인이 되어 일도 안 하는 남자는 사실 여자의 눈에는 진화적 실패작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는 인생의 독소를 항체로 전환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자는 말 잘 듣는 착한 소년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배가 거친 파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키를 단단히 잡을 수 있는 왕을 원합니다. 여기서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배짱을 시험해 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죠. 오늘 한번 집안 분위기에 불을 질러보세요. 남편 반응이 어떤지. 평소에 귀엽다, 사랑스럽다. 칭찬받던 남자들이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훌쩍이고 있다면 아, 정말 한심하죠. 당장 헤어지세요. 그 난리통의 아내나 여자친구 하나 보호 못하면 끝난 겁니다. 배짱이란 건 처자식을 밖으로 대피시킨 다음 기름통 하나 더 사들고 와서 불난 집에 확 부어버리는 겁니다. 살면서 내 집 타는 구경. 몇 번이나 하겠어? 왜 슬퍼해? 걱정 마. 며칠 있다가 돈 벌어서 더 좋은 집 지어줄게. 이렇게 나와야죠. 영화 대부의 비토 콜로네를 보세요. 왜 대부는 그토록 존경받았을까요? 부하들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말이죠. 돈이 많아서도 어둠의 권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비토가 가장 침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암살 위기를 넘기고 장남손이가 처참하게 살해당했을 때도 비토는 소리 지르거나 피해자 행세를 하거나 분노에 차 맹목적인 복수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잃은 고통을 전략적인 수로 전환했습니다. 막내 아들 마이클을 안전하게 귀국시키기 위해 휴전을 제안했죠. 개인적인 자존심과 아버지로서의 고통을 희생해 가문의 생존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 수준의 역경 전환입니다. 비극을 안정으로 바꾸는 것이죠. 결혼 생활에서 낭만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지만 신뢰는 영원합니다. 역경을 전환하는 능력이야말로 중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복을 만드는 원천입니다. 그것은 아내와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해 봅시다. 갑자기 회사가 망해서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약한 자는 축 늘어진 꼴로 집에 돌아와 시장 탓 파트너 탓을 하고 술독에 빠져 고통을 잊으려 할 겁니다. 이때 그는 아내에게 심리적인 짐덩어리가 됩니다. 반면 배짱 있는 남자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현실을 받아들인 뒤 아내에게 말합니다. 새로운 계획이 있어. 이제 우리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야.
그는 실패를 리스크 관리 수업으로 전환하고 아주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여자가 당신을 존경하는 건 당신이 부유하고 화려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잿더미 속에서 일어설 때입니다. 당신이 나약한 남자라면 당신은 생존의 짐을 온전히 여자의 어깨에 지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사랑의 토대인 존경심이 무너지는 시작점입니다. 덩치 큰 아이들의 시대와 치유 중독. 우리는 꽤 기이하고 역설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편리함은 정점에 달했지만 정신 건강은 바닥을 치는 시대. 나약함이 때로는 소중한 감수성으로 찬양받고 강한 남성성은 유해한 것으로 낙인 찍히는 시대입니다. 요즘 많은 남자가 규율을 찾기보다는 공감과 치유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여기서 적나라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편안함이 우리의 배짱을 퇴화시켰다는 겁니다. 음식, 물, 오락까지 모든 것이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해결되다 보니 우리는 고난을 견디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남자들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상사의 지적 한마디에 일주일 내내 우울해하고 한 번의 창업 실패로 부모님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그들은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거나 밤새워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영감을 주는 명언을 읽는 걸 더 좋아해합니다. 그들은 역경이 영혼의 백신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마치 바이러스라도 되는 양역경을 두려워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치유 트렌드는 현실 도피를 위한 마취제로 오남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건강 관리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상처를 쳐다보며 운다고 해서 상처가 낫지는 않습니다.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처라는 개념을 게으름과 의지 부족을 정당화하는 방패로 씁니다. 어릴 때 상처가 있어서 못해요. 사회가 불공평해서 실패했어요. 이건 피해자 마인드입니다. 영화 파이트 클럽의 타일러 더든을 보세요. 타일러는 남자의 본능을 마비시키는 소비사회에 대한 저항의 화신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사생아들이다. 목적도 지위도 없다. 우리에겐 세계대전도 대공황도 없다. 우리의 가장 큰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우리의 대공황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이다. 현대 남성들은 호화로운 아파트에 갇혀 있지만 영혼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역경 전환 능력은 역경에 대해 불평하는 능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고아라면 그것은 역경입니다. 하지만 고아라는 사실을 실패자가 된 핑계로 삼는다면 그건 당신 잘못입니다. 리카싱부터 일론 머스크까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자수성가, 억만장자들은 모두 고통을 지렛대로 바꾸는 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역경은 영혼을 위한 유산소 운동과 같았습니다. 힘들수록 심장은 더 튼튼해지는 법이니까요. 사회는 주기를 따라 발전합니다. 강한 인간들이 좋은 시대를 만들고, 좋은 시대는 약한 인간들을 만들고, 약한 인간들은 힘든 시대를 만들고, 힘든 시대는 다시 강한 인간들을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을까요? 좋은 시대가 약한 인간들을 만든 단계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역경의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힘든 시대로 넘어갈 때 도태되지 않으려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역경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할 줄 모르는 남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변동의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피해자가 되기를 멈추고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한 전도 유망한 상태,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아를 응석바디로 키우지 않는 혹독한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실용주의 수용,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묻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건 약자의 질문입니다. 강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일이 내게 어떤 이점을 주는가?
또는 이 폐허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부모님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건 엄청난 고통이자 어떤 아이라도 망가뜨릴 수 있는 역경입니다. 하지만 배트맨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둠에 대한 공포와 상실의 아픔을 정의의 상징이 되기 위한 무적의 힘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없애지 않고 무기화했습니다. 자신의 공포를 이용해 적들의 마음에 공포를 심었습니다. 이것이 전환의 첫 단계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역경 그 자체에서 지지대를 찾는 것입니다. 고통의 규율화. 역경은 흔히 부정적인 감정, 고통, 분노, 절망을 동반합니다. 약자는 감정이 행동을 이끌게 두지만 배짱 있는 자는 규율로 감정을 이끕니다. 매일 불편한 것들과 마주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것을 스트레스 예방 접종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더 많은 업무, 더 어려운 일에 집중적으로 매달려 보십시오. 근육이 떨릴 만큼 무거운 무게를 드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 자신이 정말 멍청하게 느껴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십시오. 육체적인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은 정신적인 회복 탄력성을 길러줍니다. 헬스장에서, 회사에서 스스로 겪는 역경을 극복하는 데 익숙해지면 인생 밖에서 닥쳐오는 객관적인 역경들과 마주할 배짱이 생깁니다. 시스템적 사고, 전환의 공식. 큰 사고를 당했을 때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실행하십시오. 첫째, 투입. 나는 방금 프로젝트에 실패했고 10억 원과 파트너의 신뢰를 잃었다. 이것이 투입이며 감정이 섞이지 않은 적나라한 사실입니다. 둘째, 처리. 왜 실패했는가? 시장 조사가 부족했나? 현금 흐름 관리가 부실했나? 아니면 잘못된 곳에 신뢰를 줬나? 이 단계는 앉아서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셋째, 산출. 나는 리스크 관리에 대해 10억 원짜리 교훈을 얻었다. 반복해서는 안 될 3가지 실수를 명확히 알았다. 나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고문 활동을 하거나 더 엄격한 프로세스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다. 바로 이 단계에서 가치가 창출됩니다. 수많은 억만장자가 역경을 딛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처리 프로세스가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절당할 때마다 협상 기술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끼니를 걸을 때마다 하루에 4시간씩 더 일할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을 지키십시오. 중국 사람들에게는 꽤 훌륭한 철학이 있습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제사를 지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지옥을 통과하고 난 뒤에도 남아있는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역경을 겪으면서 악독해지거나 원한을 품거나 타인에 대한 믿음을 잃는다면 당신은 전환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저 역경에 의해 타락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배짱을 가진 사람은 온갖 수모와 속임수를 겪고도 정직함과 연민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때야말로 당신은 가장 큰 기회를 끌어당기는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에게 빚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은 선물이 아니라 공정한 교환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역경 속에 끈기를 내어주면 인생은 당신에게 권력과 자유를 돌려줄 것입니다. 전도가 유망한 남자의 징표는 그가 어떤 차를 타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습니다. 남들이 장벽을 볼 때 그는 계단을 봅니다. 남들이 끝을 볼 때 그는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작을 봅니다. 역경을 전환하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큰 가치이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진짜 연금술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힘으로, 굴욕을 영광으로, 평범한 자를 전설로 만듭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 서 있다면
폭풍우가 멈추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더 큰 폭풍우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교훈을 얻고 경험을 얻기 위해 약간의 고통을 받아들이십시오. 집중력을 얻기 위해 고독을 받아들이고 최후의 승자가 갖는 겸손함을 얻기 위해 실패를 받아들이십시오. 결국 남자의 가치는 영광의 정점에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어깨에 먼지를 털고 입가에 미소를 띠며 자신의 잿더미 속에서 걸어 나올 때 측정되는 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바람에 흩날리는 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붉은 불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불사조가 되겠습니까? 선택권과 전환 능력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당신의 두 손과 뇌에 달려 있습니다.